11장 젠장. 무슨 일이야? 서재를 떠나 소양은 직접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명상을 한 후 곧 수련 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그가 정수를 씻어 잘랐으니 이제 자신의 실력을 높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구의 연기가 고갈되고 수련 속도가 느리고 소양은 초보적으로 적어도 10년이 되어야 재기 9층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응축금단에 관해서는 아마 수십 년간의 축적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소양을 매우 고민하게 했지만 한 걸음씩 수련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소양은 문을 두드리는 동동으로 깨졌다. 바로 그 뒤에 문밖에서 소경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시간이 늦어졌어요. 일어나서 공부해야 해요. 알았습니다. 소양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문을 밀고 나왔다. 형님, 축하합니다. 이때 소경안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양의 시선이 소경안의 몸에 떨어졌고 눈썹을 찌푸렸다. 축하해요. 뭐죠? 오빠 축하해요. 자정대학에 갈 수 있어요. 소경안은 얼굴이 부러워하며 이 자정대는 화국 상위 3위 대학인데 형이 재난으로 복이 났을 줄은 몰랐는데 자정대에 갈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형님, 이번에 의아버지는 틀림없이 적지 않은 돈을 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정대학은 입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안은 탐구적으로 물었다. 와. 소양은 소경안의 얼굴에 있는 부러움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가볍게 웃으며 그래, 많은 돈을 썼다라고 말했다. 나는 모두 아버지에게 나에게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나를 자정대학에 가도록 배치하려고 했다. 소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도, 좋은 형제여,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느낄 수 있니? 와. 소경안의 눈에는 강렬한 질투가 솟아오르고 깜박거렸다. 이어 웃으며 형님, 당신은 의부의 친아들인데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소양은 먼저 원망하고 말봉을 돌리고 말했다. 좋은 형, 지난번에 내가 나에게 학교를 털어놓게 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었고 나에게 큰 호의를 주었다. 이번에 너는 또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니? 나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오빠. 소경아는 깜짝 놀랐고 재빨리 말했다. 나는 너에게 학교를 다 털어놓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당시 나는 농담으로 한 입에 불과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미 계획한 줄 알았니? 수양은 잘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었다. 하하, 형,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너는 안심해라. 너는 내가 학교의 일을 다 털어놓을 것을 제안한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오빠에게 다시 아이디어를 줘.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양은 오빠 앞으로 4년간의 행복은 모두 너에게 달려있다고 촉구했다. 소경하는 말을 듣고 눈앞에 차갑게 한바탕이 깜박거렸다. 이어 형님, 저는 감히 이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너무 크다. 제가 마음대로 농담을 하면 감히 진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 너도 너무 슬플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너를 학교에 보내도 너를 위해, 게다가 대학 과목이 비교적 느슨하고 여유 시간이 많은데 이 4년 동안 너는 천천히 견뎌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소경아는 정중하게 상기시켰다. 또한, 형님, 당신은 절대로 고기술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자정대학에는 재능이 가득하다. 만약 내가 학교를 없애버린다면
열한장, 맙서사, 뭐가 무서워. 모두가 연구를 배울 곳이 없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징안이 진지하게 말했다. 구좌에 눕다. 이 녀석, 진짜 흐림이구나. 겉으로는 주의를 주지만 이것은 특별히 노자를 누르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안에는 분명 내가 포함되어 있겠구나. 호랑이가 소다소라고 몰아붙였다면 속을 것이 뻔했고 어리숙하게 사평학교의 연례 대극을 재현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현재 수경아는 현천선제 소양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의 여인은 허사가 될 운명이었다. 고기 제시술? 이 순간 소양은 눈도장을 찍고 심쿵하는 척하는가 하면 하하, 형제여, 귀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이 먼저 가겠습니다. 라며 웃어 보였다. 한마디를 남기고 수양은 감격한 듯 소경안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성큼성큼 떠났다. 걸으면서 왕부귀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와서 데리러 오라고 하기도 했고 또 마련할 일이 있다고도 했다. 눈으로 소양을 멀리 보내자 수경아는 금사변 거울틀을 밀며 입가에 냉소를 치켜 올렸다. 이후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누르더니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 쓰레기가 또 속았다. 이미 왕부기를 찾아 불도저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절대 사고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죽게 할 것이다. 수경아는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안심해라. 내가 모든 증거를 처리하겠다. 그 누구도 이 일이 너와 나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수경아는 휴대폰을 접고 다시 예전의 자세를 되찾았다. 양복 혁신의 흰 셔츠에 안경을 쓰고 햇살을 머금은 웃음이 온화하다. 이도련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옆에 하인이 인사하고 있다. 수경아는 금사변 거울테를 밀며 형님을 일어나게 할게요. 라고 온화하게 웃었다. 어쩐지 큰 도련님한테 참 친절하군요. 하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수징아는 살짝 웃으며 가버렸다. 40분 후에요. 자장대학, 교문 밖. 검은색 벤츠가 대학 입구를 가로질러 날뛰고 있다. 소대소야, 나는 내가 강북 제1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 왕대소는 어떻게 해도 상위 5위 안에 들 수 있지? 왕부기는 나는 당당강부광대소, 당당강부광대소는 평소에도 일불일을 말하는 주아인데 소가 패기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분분했다. 근데 전화해서 여기로 보내달라고 했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망약차 기사란 말이야? 왕푸구이는 검은색 벤츠를 가리키며 잘 보시고 자세히 보세요. 저 최상위 마이바흐, 전 강북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샥차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로 저를 찾지 마세요. 라고 말을 이어갔다. 가죽이 근질근질해요. 수양은 눈살을 찌푸렸다. 왕부기는 순식간에 시들해지자 환심을 사며 해, 수다소, 내가 너랑 장난치면서 놀았네. 내 전용차 기사로 할 수 있어. 우리 왕부기는 영광이야. 라고 말했다. 자, 빈털터리가 되지 마. 내가 너에게 일을 마련해 줄게. 소양은 오늘 저녁에 불도저 50대를 다시 연락해서 모두 이곳으로 가져가면 유용하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왕부기는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고 자옹대학을 둘러보자 믿을 수 없이 말했다. 와줘, 수다소. 나한테 말하지 마. 자옹대 사평할래?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마라.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소양은 이어 참, 이번에는 조문빈도 찾아 불도저 연락도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수양은 덧붙였다. 자, 수다소, 너라는 말이 있으면 된다. 칼산에 올라가 불바다를 내리라고 해도 나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것이다.
왕부귀표는 충실하고 격앙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당신과 함께 한 표 한 표 더 할 것입니다. 수양은 말을 듣고 살짝 웃었다. 사평학교? 그것은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소신병은 정중히 상기시켰는데 자준대학은 보통이 아니어서 왕부귀에게 불도저를 연락하게 하고 그저 꼴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끌어냈다. 수양은 왕부귀에게 실정을 알리지 않은 채 불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이 새는 것을 두려워했다. 소대소야, 너 왜 갑자기 자옹대 태클하고 싶냐? 이때 왕부귀가 의혹을 제기하며 물었다. 소양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제가 학교에 오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와우, 수백부 역시 능력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할머니께 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들여보내지도 않았다. 네가 학교를 폭파시켰으니 악명이 쌓여도 다 섞일 수 있다. 사람이 인기보다 죽은 사람이구나. 왕부귀는 몇 마디 중얼거리며 말했다. 참, 수다소, 예비 형수님은 자옹대학교에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예쁘고 추구자가 많은 사람은 셀 수 없어요. 녹색당하지 말고 예비 형수 좀 더 쳐다봐. 왕부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를 악물고 분노했다. 어머, 뭐하러 올까봐 소다소, 너 저리 빨리 봐. 수양은 왕부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가 이비선이 농구복을 입은 키가 큰 청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12장 닭아, 소대소, 흑사. 리 비선은 오늘 행복하지 않아 새벽에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물론 이 사람은 소대소가 아니라 그녀의 옆에서 농구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이 녀석은 동자곤이라고 하는데 이 비선과 같은 별장 구역에 살고 있었다. 두 집의 별장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하지만 동자곤은 10살이 되기 전에 해외로 유학을 떠났는데 최근에야 돌아왔다. 이 이틀 동안 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리 비선과 우연히 만난 척했다. 리 비선은 동자쿤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서방좌 팔을 싫어하며 말이 움직일 때마다 외국어를 더한다. 게다가 동자쿤은 2개의 귀 구멍을 찌르고 연기를 그리고 귀여운 행동,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비선이 가장 혐오하는 이 남자, 그녀는 양강의 기기를 가지고 온몸에 호르몬을 발산하는 남자. 그러나 이 집과 동집은 세친으로서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비선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절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짝도 안 했다. 비선, 나는 외국에서 농구를 자주 한다. 나는 베컴을 가장 존경한다. 그는 농구를 정말 잘한다. 동자쿤은 애모하는 얼굴로 이 비선에게 농구하는 소년을 좋아하니? 라고 탐구적으로 물었다. 이 비선 씨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베컴은 축구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뭐야? 축구. 동자곤은 갑자기 당황스러웠다. 강 안으로 웃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 내가 고의 적으로 틀려도 너한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오, 고마워요. 리 비선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학교에 와드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짠지 않은 채 말했다. You are welcome. 동자쿤은 웃으며 비선, 내일 아침에 보자. 나는 너의 슈퍼맘이 되고 매일 너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나에게 포옹을 줄 수 있니? 라고 대답했다. 말하면서 동자곤은 팔을 벌리고 웃으며 리 비선에게 보며 눈 밑에 찌꺼운 표정이 솟아났다. 리 선비가 응답하지 않은 것을 보고 동자쿤은 선비,
이것은 서양의 정상적인 예의이다. 너는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와. 리 비서는 매우 혐오스러웠다. 눈앞의 남자를 한 발로 차 내려날려 버리고 싶었지만 두 집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녀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상대방 이 포옹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서양 예의이며 도리에 따라 자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자쿤과 포옹하는 생각만 해도 리 비서는 마음속으로 덜이나 고비정상적으로 배척되기에 이 순간 그녀는 진퇴양난을 겪었다. 펑. 바로 이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 발을 날아가서 바로 동자양을 땅에 쓰러뜨리고 몸이 땅에서 4~5m 미끄러졌다. 손을 잡은 사람은 당연히 소양이다. 네 마에 갔는데 무슨 장난인데 뜻밖에도 내 아내의 틈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는 연왕 이 교수형에 걸린 혐으로 생명장인가. 이 순간 소양은 경멸적으로 동자쿤을 한눈에 본 뒤 눈빛 이리 비선에게 떨어졌고 가볍게 웃으며 다네 야 어때 더 내가 온 것은 제때에 맞을 것 같다. 급시 이 비서는 한 쌍의 아름다운 눈을 소양을 바라보았다. 사실 소양은 잘생겼고 그게 자식 일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고품질 남성이며 어디를 가든 우선 배우 자 선택권이 있다. 게다가 아까 소양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위해 포 위를 풀었기 때문에 이 순간 리 비선에는 다소 모호한 마음이 있었다. 와! 이 순간 제12장 다가 소대소 흑사 둥자쿠는 땅에서 일어나 수줍음을 터뜨리며 화를 내며 소리 지르더니 곧 바로 소양을 쳐다보며 누가 너야 뜻밖에도 나를 차고 있구나 라고 물었다. 나는 젊은 아버지이다. 소양 이 말 그대로 말했다. 아빠, 무슨 뜻이야? 동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하, 소대소는 그가 내 아버지라는 뜻이다. 왕부 귀가 와서 칼을 고치며 냄새가 난 바보야. 사실 나도 어린 아빠야. 나는 어린 아빠야. 가증한 녀석, 우리 아버지는 동시 그룹 사장이다. 너희들이 일을 벌려드니 내가 지금 그에게 전화를 걸게. 오늘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 동자고는 화를 막지 못하고 화를 낼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데 소양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방금 말했다. 너는 소대소야. 소양은 담담하게 말했다. 가짜라면 교환한다. 소모님. 확고한 답변을 받아들 때 동자곤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못생겼고 눈앞에는 강렬한 공포가 쏟아오른다. 비록 이 몇 년간 강북에 없었지만 소대소의 악명, 그는 여전히 들었던 것이 있었다. 심지어 귀국한 후 아빠는 1000번 만번 당부했다. 그에게 누구를 불러일으키면 상해의 여지가 있다. 바로 소대소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비선, 환모를 족반, 선의 거료. 동자도는 소양의 신분을 알게 된 후 한순간 도 멈추고 싶지 않고 돌아서서 달려갔다. 이번에는 너를 놓아주겠다. 다음에 또 감히 내 아내에게 접근하면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소양이 입을 열고 위협했다. 알았다. 동자고는 대답하여 머리를 감히 돌려놓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자 소주로 사라졌다. 아내야, 내가 대단한데. 손을 내밀자마자 그녀 포를 꼽주어 딸 안아버려 더. 너는 나에게 감사할 거야. 동자곤을 쫓아내고 소양은 리 비선을 바라보았고 이 얼굴을 볼수록 좋아했는데
이는 정말 청창호여제와 너무 닮았다. 영웅 이미를 구하다. 이 극은 이 비선과 같은 아이 돌드라 말을 보는 걸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살상력이 너무 크다. 리 비선옥의 얼굴은 약간 부러지고 소 양에게 감사의 말을 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소 양이 한 개 자식 일을 생각나서 갑자기 숨이 막히 고은 이빨을 꽉 뜯어 말했다. 잘 참아봐. 내가 나를 도와주게 했니? 소 양, 나를 한번 도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감사해야 한다. 꿈을 꾸자. 나는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선비는 부끄러움에 화가 나서 말했다.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은 여자의 마음이다. 이 말은 확실히 맞다. 얼굴을 뒤집는다고 하면 얼굴을 뒤집는다. 소 양은 콧대를 만지면서야 하지만 아내, 당신은 내 과거 때문에 나를 막대기로 때려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니다. 리 비선은 먼저 부인 한 다음 차갑게 말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람 찌꺼기야. 뭐가 달라? 너는 조만간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소 양은 웃으며 곧바로 진지하게 말했다. 아내여, 진심 한 말을 해봐. 이번에 나는 건설슬에 기밑에 묻혀 귀신문에서 잠시 걸어갔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전에는 확실히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 소 양은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 잘못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일생일세일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리 비선은 감동하여 얼굴색이 조금 좋아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호기심의 소 양을 바라보며 눈앞의 남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과연 그는 정말로 사악을 깨복한 것일까? 소대소, 셋이 방향, 블랙실크, 파리새가. 갑자기 여배의 왕부 귀가 흥분하여 말했다. 어디? 소양문헌, 하의신적한 과커, 안정순 간직료. 13장 너무 잘 짜증나네요. 너무 길고, 너무 곧고, 너무 예쁜 참 자 얼굴. 이 순간, 소 양은 흥분했다. 왕부 귀. 3분 안에 나는 그녀의 모든 정보를 얻을 것이다. 안심하세요, 소대소.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오늘 밤 그녀를 당신의 침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왕부 귀가 대답했다. 리 비선은 차갑게 윙윙거리고 얼굴에 순식간에 혐오스러운 표정을 드러 내며 이를 악물며 나는 거의 너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개가 똥을 먹는 것을 바꿀 수 없다. 고 말했다. 잠잠을 눕다. 소 양 이 밖에 반응이 나오자 갑자기 쓴 웃음을 연이 어웃었다. 특이하다. 조건 반사. 그는 소대소의 기억을 융합했고 순식간의 반응은 소대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로 자를 탓하지 않는다. 나 소 양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내야, 나는 조건 반사이고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수 양은 서둘러 설명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귀신. 리 비선은 분노로 소 양을 쳐다보며 이빨을 꽉 물었다. 아까 검은 실크를 보고 눈이 곧게 됐는데 지금 또 무엇을 설명하는가? 적해. 소 양은 아예 손을 뻗고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으르렁거렸다. 나는 확실히 검은 실크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7정 여성 욕망이 있고 모두 아름다운 사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리 비선, 소양을 염도 없고 담백하지도 않고 바라보고 조가 차갑게 말했다.
너 이 학찌꺼기야. 아직도 일곱정 여선욕을 알고 있니?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일곱감정은 무엇이고 여선욕망은 무엇인가? 리 비서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소양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소양을 당황하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리 비선은 실망할 것이다. 소양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7감정, 기쁨, 분노,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라, 단어마다 하나의 감정을 나타낸다. 이 비서는 약간의 외로 그 육욕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류욕시 육충욕망, 분별시식욕, 정욕, 점유욕, 구지욕, 환유일 개시성, 해해, 로파, 니동적 이렇게 말하면서 소양은 의미심장 한 웃음을 지었다. 너는 얼굴이 없어. 너는 바로 이 욕구 때문에 검은 실을 보는 것을 좋아하구나. 이 비선옥의 얼굴이 부러지고 수줍은 걸 물러서 소양을 바라보는 눈빛 이 분노로 가득한 뒤 말했다. 육욕이 아니냐. 너는 5개만 말했는데 하나 더 있어. 말할 수 없어. 아지도, 최후일욕, 저 개설법 푼다. 아비교희환 기중일 충설법. 소양은 이 욕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욕망이다. 고 깊은 척 말했다. 이 욕망은 다른 욕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시초갈 비뼈를 먹고 싶지만 최근에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멈추었습니다. 소양은 엄숙하게 이어 예를 들어 나는 바다를 보았고 이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 수영하러 내려가고 싶었지만 수영을 할 수 없어 욕망을 멈췄다고 말했다. 제비어, 강제나 개천차 흑사 정려해 흔미, 신제야 성감, 아적하 큰 이환, 간단점설, 아상수저, 단시. 이때 소양은 리 비선에게 다가와 깊은 애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갑자기 너를 생각했고 이 욕망도 멈췄다. 갑자기 당신을 생각하면 그 욕망도 멈춰둬요. 압이 깔려서 이렇게 많아서 대조를 하기 위해서만 이 말을 대조해. 효과가 가득 차 있다. 과일. 13장 너무 잘 짜증나네요. 그렇지 않다. 리비서는 마지막 말을 듣고 소양을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멍하니 절미한 입구석이 자제할 수 없는 상승하면서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소양에 대한 무한한 호감이 생겼다. 너는 말만 할 거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자. 리비선 양쪽의 뺨이 붉어지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수줍게 학교로 달려갔다. 아내야, 너는 어느 학부야? 몇 교대야? 내가 시간을 내서 너를 찾아 놀러 갈 거야. 소양은 서둘러 물었다. 금융과 21학년 8반. 이비서는 달콤한 응답으로 인물이 곧 사라졌다. 중의학과. 소양은 은밀히 기록했다. 워즈. 너를 생각하면 그 욕망을 멈췄다. 이때 옆에 왕부기는 감탄했다. 소대소여, 안녕하세요. 부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점점 당신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자라면 틀림없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당신의 작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소대소, 너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감도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왕부기는 사구하여 소양을 바라보며 불쌍하게 말했다. 다른 절반을 찾을 때 어차피 어린 동생에게 기회를 주면 성별적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담배를 찾나요? 소양이 눈썹을 찌푸리다. 하하, 좋아, 그만. 하지만 소대소, 너는 정말 강하다. 예전에 다준 신우를 그렇게 학대했다. 정리적으로 준 신우는 너를 뼈까지 미워해야 한다. 왕부기는 웃었다.
하지만 너는 세 마디 두 마디를 하면 달래준준 신우이의 작은 얼굴이 붉어지고 향심이 번쩍이는 것은 바로 나의 모범이다. 기회가 있으면 어린 동생에게 약간의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 좋아. 소양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내가 빨리 가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좋아. 나는 이제 그 검은 실크 미녀의 정보를 조사할 것이다. 이 일은 아니야. 소양은 얼굴을 검게 하고 말했다. 조문빈을 찾아 불도저에 연락하라고 한다. 이런 일이야. 알았어. 내가 바로 처리할게. 왕부기는 응하고 나서 물었다. 그 검은 실크 미녀의 정보는 아직 조사합니까? 내 할아버지를 조사해. 라오자는 지금 리비선 전공을 하고 있다. 소양은 말했다. 그는 소대소에게 호랑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색도 놓치지 않는다. 수양의 여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리비선만이 그의 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여자들은 그에게 신발을 들어올 자격이 없다. 알았다. 소대소 씨는 준 신우나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왕부기는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해. 앞으로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어떤 물건도 내 침대에 놓지 마라. 젠장, 소대소, 너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갑자기 개인이 변한 것 같아? 왕부기가 호기심을 갖고 말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수양은 인간의 일생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기회를 최고급 예쁜 여자에게 사용할 것이다. 소양은 일용은 생선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왜 만두 김치를 먹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빌어. 왕부기는 흥분하여 뛰었다. 금구야, 소대소야, 너는 폐허 밑에 묻혔는데 헛되이 묻지 않았어. 뜻밖에도 이렇게 정교한 금구를 요약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왕대소 인생의 멘토이며 나의 전진길의 비디입니다. 당신은 너무 위대합니다. 왕부기는 미친 듯이 엉덩이를 치다. 저기. 나는 학교에 들어갔으니 내가 너에게 주선한 일을 잊지 마라. 소양은 말을 마치고 큰 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갔다. 오기 전에 소신병은 교백을 하였고 학부급 화시모는 모두 해결되었고 중이학부 21급 3반을 다했다. 게다가 소신병은 또 학교에서 소양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소대소의 신분으로 횡포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퇴학당할 것이다. 지금은 9월 하순이고 자정대학은 이미 열흘이 넘게 개학했다. 소양은 곧장 반 밖으로 갔는데 교실에는 젊은 미녀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이 미녀 선생님은 검은 실크를 입고 위에 발레시카의 로고가 찍혀 있고 참외시 얼굴, 오관정 교환대 뜻밖에도 아까 학교 입구에 있던 검은 실크 미녀. 제14장 화청대. 소양은 교실 입구에 나타나 자마자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작은 오빠는 괜찮고 햇빛이 잘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어린 오빠, 연애를 하고 있니? 여름이 덥고 내가 있으면 초달콤해. 현재 도추천요 오파, 비신이문, 일개개적 도시안구, 삼관부정, 아취부일양묘, 아조남붕우, 지조담득대, 아하하, 저신아릴의 적소각하, 짐요가이 저요수. 주위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양은 가볍게 웃으며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은 수양입니까? 바로 이때 흑사녀 선생님이 입을 열었고 류 눈썹이 살짝 찌었다. 소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고한 답변을 받아들 때 흑사미녀는 얼굴에 혐오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는데 수대소 씨의 명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화청대이고 3반의 지도원입니다. 흑사미녀 화청대는 차갑게 말했다.
화 원장은 내가 학교에 온 후 가장 빨리 그를 만나러 가자고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다른 사람들은 자습을 한다. 화청대, 화청대, 얘는 뢰를 쏘고 한마디 남기고 먼저 교실을 나왔다. 소양은 그 뒤를 따라갔다. 소양, 우리 반에 간섭생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인 것 같다. 소양 오빠 너무 잘생겼지. 이렇게 잘생겼는데 무슨 안에 학공부를 하니 대비가 얼마나 향이 나요. 화치한 무리에 깨어나라. 잘생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없고 배경이 없다. 입을 다 물라래 몬정. 소양은 화 원장이 직접 모집한 학교라고 한다. 천재가 이품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앞으로의 성과는 제한할 수 없다. 교실을 떠나다. 화청대는 최전방에 걸어갔고 신세계는 경멸이 가득하여 일부러 소양과 거리를 두었다. 소양은 평온을 깨뜨렸다. 나는 말했다. 검은 실크 미녀, 너는 그렇게 빨리 가지 마라. 나는 또 너를 먹지 않을 것이다. 소양, 너는 나에게 빈말을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밖에서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 이곳은 학교이고 나는 너의 지도원이다. 내가 잘못을 범하는 한나는 너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화청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다. 또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밤낮으로 신곡하는 소대소, 강북 제1위, 얼마 전 심지어 한 대학교를 타버렸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자정대학은 당신이 잘못을 위해 악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당신은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반에 흑년을 만들면 나는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청대, 가 위협했다. 행행행, 화약 냄새가 그렇게 무겁지 마. 할 말이 있으면 잘 말해. 소양이가 볍게 웃었다. 이봐, 자기 약 혼자까지 손을 내밀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슬에 기남은 나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없다. 화청대는 어조가 차갑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걸어 길을 인도했다. 소양은 이것을 보고 그녀와 소통하는 것도 게으르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한해 학과 원장 사무실 밖에 왔다. 내 할아버지가 바로 안에 있으니 너 혼자 들어가라.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화청대가 담담하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소양은 웃으며 원래 우리 아버지 입에 있는 화신애는 내 할아버지였는데 내가 그렇게 대담해 내 신분을 알고 감히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다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화청대는 소양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며 심지어 보고 도소양을 보고 싶지 않았다. 수양은 지루함을 자초하지 않고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혼자 들어와 순수하게 문을 잠그었다. 당신은 소공자야. 화시모모가 일을 하고 있다. 제14장 화청대. 공탁에 물건을 쓰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자 고개를 들어 소양을 바라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주동적으로 인사를 했다. 나야. 소양은 조금도 억제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의자를 끌어와 화시모 맞은편에 앉아 표정 없이 말했다. 너는 바로 강북시내 화시모. 들어오기 전에 소양은 이미 똑똑히 생각했는데 자신은 틀림없이 순서대로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무 사람을 고문하게 되는데 아마 금탄을 응고하기도 전에 먼저 질식하여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정대학은 평범하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도 주지 않는다. 만약 자유롭게 출입하고 학교에서 물고기가 물처럼 섞여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을 조금 드러내서 화시모를 해결하는 것이다. 화시모는 강북에서 명성이 뛰어나고 또 자정대학 중의학부의 원장 겸 교수이기 때문으로 강북의 모든 가문은 앞다투어 끌어들여야 한다.
그를 해결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양이 사무실에 들어간 후 줄곧 자세를 쥐고 화시모에 대한 존경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로브는 바로 화시모다. 화시모는 자연히 소양의 무모함을 느꼈고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눈썹을 찌푸렸다. 소공자, 너는 노부에게 이렇게 불경하니 소씨의 가교가 이렇게 되는가? 이봐. 소양은 먼저 냉소하고 그 후 경멸적으로 화시모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로서는 아직 나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른바 신인은 명예를 팔아먹는 것일 뿐이야. 방만하다. 화시모는 말을 듣고 갑자기 테이블을 두드리며 일어나서 부끄러움에 분노하여 말했다. 소양,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라도 노부 앞에서 감히 이런 자세도 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너에게 담을 주었느냐? 잠깐, 늙은 고집. 소양의 눈빛은 맑고 침소했다. 경영론, 너는 나를 늙은 백모라고 부르는데 나는 모두 너를 점게 싫어하는데 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장배의 자세로 로자를 꾸짖는가? 반대로 나는 내 할아버지와 다소 친분이 있다. 오늘 노부가 내 할아버지를 대신해 너를 잘 징계해 주겠다. 화시모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곧 손에 은바늘 한 바늘이 더 많아졌고 안심하세요. 이 바늘은 반달 동안 목소리를 잃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경고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떨어지자 은바늘은 손을 내밀고 소양의 목구멍 아래로 곧장 달려갔다. 소양은 입구에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은바늘이 눈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손을 들었다. 어서. 순식간에 연기가 형성된 기벽이 바닥을 뽑아 올라 소양의 앞방에 막혔다. 화시 팽이 쏘아낸 은바늘은 팽이 한 소리가 공기벽 위에 부딪혔는데 더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벌레를 조각하는 작은 기기도 감히 반문에서 도끼를 잡을 수 있다. 소양은 의자에 앉아 눈꺼풀이 살짝 들어 올랐고 기력은 갑자기 공포의 힘을 터뜨리고 은바늘을 곧장 떨게 했다. 강력한 여파로 인해 화시모의 몸매가 흔들리고 벽을 부축해야만 발걸음을 튼튼하게 서게 되었다. 이 순간 그는 얼굴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 진기외방, 무도 종사, 너는 뜻밖에도 종사야. 진짜 화가. 모실의 진기, 라오자 이것은 연기, 견지 없는 녀석이다. 소공자, 늙은 썩은 눈은 어색하다. 내가 뜻밖에도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북을 내다보면 상대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화시모는 옷을 정리하고 소양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소양 몰유리회, 이시참 기신, 목광간 향판 공탁상 적약방, 추미도, 황정, 옥죽, 천패, 백합, 치료패질 적약방, 니사적. 정확하게 노부는 마음을 토하고 피를 흘리며 근 10년 동안 연구하여야 세대에 전해질 수 있느니 약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화시모는 매우 자랑스럽다. 황정보는 허손을 보완하고 정수를 채우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폐를 보완하는가 아니면 폐를 다치게 하는가. 옥죽 맛이 달콤하고 성질이 평평하다. 내가 이 정도 양을 넣으면 안 넣는 것이 낫다. 소양은 얼굴이 가득 차 경멸하고 조금도 아끼지 않는 타격을 했다. 이 물건도 약방이라고 부를 만한 것, 또한 전세할 만한 것. 제15장 충격을 받은 화시모. 화시모는 소양의 두 마디에 늙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참을 수 없어 소공자, 너는 무슨 고견이 있니? 라고 물었다. 당신이 성실하게 물어본 이상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황정은 새 돈을 적게 넣고 옥죽은 한두 개를 더 넣습니다. 소양은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약 한 가지 더 넣어라. 화시모는 이 무슨 약이야? 라고 물었다. 4.3
소양은 사삼은 음을 양육하고 폐를 윤윤시키고 기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나는 한 번 보았는데 너의 이 약방에는 28가지 중의약이 있어 사삼과 상호 보완하여 성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삼은 약의 유도자로 삼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약방에 사삼이 있든 없든 약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소양은 구전 사삼을 넣으면 겨우 한 쌍의 약방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사참. 화시모는 말을 듣고 사고에 빠졌고 오히려 기뻐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확히, 하하,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거의 느꼈지만 10년 동안 생각해도 모래삼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소공자, 곰이야, 어제 내 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던 신장을 보충하는 약방은 틀림없이 내가 직접 쓴 것 같다. 화시모는 의도 방면의 너의 체득은 나보다 훨씬 높으며 달자가 우선이고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 소공자가 괴로움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객손하게 말했다. 자연은 그렇지 않다. 소양은 화시모를 바라보며 주제로 직진했다. 화신이사, 사실 숨기지 않는다. 나 이 몸의 실력과 의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너는 첫 번째다. 아지소이 제니면 전혀 노출돼 시상제약교획 득1사 특수적 권한, 비어, 수편교과, 아적의산 이명백마, 소양이 가볍게 웃었다. 소공자, 너의 체득으로 자정대학에는 너의 선생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화시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소씨가 주인에게 인사를 한 번 하면 너는 더 이상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 안 돼.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 실력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라도 안 돼. 너도 말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쾌하게 꾸짖지 마라. 소양은 온몸에 음냉한 기운이 내뿜어 얼음 동굴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위협했다. 이제 그는 길을 한층 연습하고 약간의 실력이 있지만 자신을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강북에 더 강한 존재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는 자연히 너무 과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먼저 더 안정적이다. 좋아, 좋아요. 소양의 숨결을 느껴 화시모는 마음이 겁이 났으며 서둘러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요즘 많이 돌봐줘서 귀찮아. 소양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은바늘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보답으로 내가 너에게 일종의 바늘법을 전하겠다. 말하면서 소양의 시선이 멀지 않은 의료 모형에 떨어지면서 뜬 바늘이 아직 없으니 9개 주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 화시오는 서랍에서 상자 1개를 꺼내서 바쁘게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두 은바늘이 들어있었다. 소양은 9개를 쥐고 갑자기 손을 내밀자 은바늘은 각각 모형의 9개의 침도에 들어갔다. 9회전 회춘바늘. 화시모는 많은 고서를 보았는데 한눈에 알아차렸다.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아마도 오래전 잃어버린 구전의 춘침이야. 좋아. 정확히 9회전 회춘바늘.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형에 있는 9개의 은바늘에 따라 스스로 천천히 숙고해보자. 곧 한 회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8회전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전수할 것이다. 제15장 충격을 받은 화시모. 이때 화시모는 감격이 만분하고 두 손이 모두 떨리고 있었다. 소양을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혐오스러움에서 이미 공경으로 바뀌었다. 삐삐삐삐. 갑자기 화시모는 깊이 숙고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직접 소양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굽혔다. 그러자 그는 경외심을 품고 말했다. 소공자, 또 노새를 제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중한 바늘법은 노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이야. 소양이 담담하게 말했다. 화시모는 경건하게 말했다.
네, 당신의 의무상수,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자격으로서는 제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진심과 성의를 위해 나는 마지못해 당신을 명목제자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제자님께 절을 부탁드립니다. 화시모모는 기뻐서 광란을 터뜨렸다. 만약 이 장면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턱을 놀라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화시모는 강북에서 명성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화국 전체에서라도 인류의 의사이기도 하며 강북의 크고 작은 가족들은 모두 그를 끌어들여야 한다. 설사 소가보다 강하더라도 전에는 소천곤의 전공이 뛰어나고 소신병이 있고 병력이 뛰어나고 후에 소수수권이 있고 변관을 지키고 여전히 중국에 대해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신인은 지금 뜻밖에도 강북 제1대소년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사부에게 경배까지 했다. 이건 믿기 힘들어. 그러나 화시모는 마음속에는 이번에 사부에게 경배하여 스스로 돈을 벌었고 또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일어나라. 소양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외인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공경하게 굴지 마라. 나는 너의 한 학생일 뿐이야. 사내에서는 우리가 다시 스승과 제자로 합당할 것이다. 그래. 사부님, 당신의 실력, 심지어 소천곤 할아버지도 모르십니까? 그래, 소양이 담담하게 말했다. 놀랍지 않아. 화시모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부님,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소양의 머릿속에는 속건곤의 화면이 떠오르자 마음속에는 특히 친근하다고 느껴 의심각한가? 라고 물었다. 심각하고 폐와 단전 모두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전에 나는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화시모는 이어 하지만 당신이 개량한 양패분 게다가 9회 회춘침 1회를 더하면 나는 자신감으로 할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나는 실력을 드러내기가 불편해 열심히 너를 해, 소양은 말했다. 고생하지 않고 사부를 위해 근심을 나누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화시모는 이하지만 할아버지의 상처는 초년에 남긴 것이었는데 그에게 강행한 징기로 진압되었다. 모든 징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몸에 새로운 상처가 있다고 계속했다. 화시모는 제자가 추측하는데 그는 최근에 어떤 사람과 맞붙었을지도 몰라. 사부님, 오후에 제가 소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의 이풍을 좀 알아보도록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맞는 거야? 우리 소집은 강북의 뿌리 깊고 나의 누나는 또 년여전신인데 누가 이렇게 큰 담을 가지고 감히 나의 할아버지에게 도전하는가? 소양은 눈썹을 찌푸리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봐봐. 소식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줘. 그래, 화시모는 정중하게 응하. 이 순간 수양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왕부기를 보여준다. 소대소, 조문비는 불도저에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50대, 가격이 100만 원이다. 전화에서 왕부기는 말했다. 또한 조문빈 그 소년이 당신에게 개싸움을 약속, 그리고 시간이 매우 급하다. 지금 약속, 내가 당신을 대신 거절했다. 개싸우기? 지금 개싸움은? 응. 이 조문비는 내가 오늘 저녁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내 돈을 이길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약속했다. 거부하지 말고 그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당신의 개 농장으로 데려가서 개를 골라 오늘 나오자는 본과 이자까지 이기려고 한다. 소양은 자신감이 가득한 말을 했다.
그는 연기를 가진 진수련자이다. 일반적인 계류는 연기 한 줄기를 먹기만 하면 사나운 비범하게 될 수 있다. 아무래도 개를 끌어당기고 몇 개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